다음은 교육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나오시니까. 자, 질문 전에 의장님께 건의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밖에는 새벽에 새벽밥 드시고 이 강 건너 오셔서 이 추위에 강 건너 오셨는데 아무리 코로나가 지독하다 하지만은 저 방청석이 텅텅 비어 있는데도 무슨 규정 때문에 주민들을 계단에 걸터 앉아서 떨게 하십니까? 이게 바로 주민들의 대표기관, 대의기관입니까? 제발 사정드립니다. 서울시 행정 때문에 저분들이 40년간을 떨고 왔던데 나라가 뭐가 필요합니까? 서울시가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도 밖에 떨고 계시는 어르신들 들어오셔서 하다못해 이 복도에라도 앉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의장님, 제발 무릎 꿇고 부탁을 드립니다. 조치 좀 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이야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에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 낙엽이 지는 만취의 계절입니다. 안녕들 하십니까? 이석주 의원입니다. 서울 그린벨트는 무조건 고수하고 저 많은 소통을 위해서 광화문 재구조안은 보류한다는 서울시, 아내와 자식 다 바꾸라는, 빼고는 다 바꾸라고 대경영혁신을 이룬 세계 초인류 기업의 삼성, 거기에는 탁월한 선구자들이 계셨습니다. 올해 먼저 가신 두 고인 앞에 영전에 머리 숙여 명복을 빌면서 문제는 정책이요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주제로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학진 부시장님 잠깐 나오시죠. 네, 행정이 부시장 김학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 했듯이 그 자리에 우리 고 박 시장님이 계셨는데 참 감회가 새롭군요. 자, 여러분들이 20년 동안 찾고 있던 음마의 재건축도 문제지만 요즘 계속되는 집값 그리고 월세 폭등으로 우리 시민들, 국민들의 고통은 말이 아닙니다. 자, 첨부 도면을 잠깐 보실까요? 자, 보세요. 계속해서 집값은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지금 근 1년 동안 61주째 집값, 매매와 전세값은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르는 것은 경제 성장에 따라서 오른다 하지만은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그 변동 추이는 완만하게 되어 있으나 우리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시장님, 3포 세대 하십니까? 3포 세대. 예, 연애도, 출산도, 결혼도 이제는 4포라고 합니다. 예, 집 사는 것도 다 포기했다니 이 나라 참 걱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부시장님, 지금은 어려운데 내년이나 미래에도 어렵다는 그 경고음이 요란한데 잠깐 보실까요? 자, 보세요. 공급량이 축소입니다. 축소의 측을 제가 25만 세대, 저건 다 조사에서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재개발 부분은 15만 세대, 가로주택 쭉 나왔습니다. 이래서 공급 감소량인데 정책만 잘하면은 공급 증가량으로도 바뀔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1, 2인 세대가 증가 61.8%, 정비구역 취소가 축소가 3년에 13건, 예전에는 100건 이상 됐었죠. 그 다음에 전세가 전망 지수라고 있습니다. 141입니다. 엄청납니다. 내년에도 보십시오. 올해 4만 2천 세대가 틀렸어요. 4,200, 4만 2천 세대가
내년에는 2만 1,000세대로 반토막, 그죠? 부동산의 자승자박 전세난도 역부족. 자, 이런 게 있고요. 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장기화의 징후들입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 박 시장님 계실 때도 수도 없이 제가 질문을 드렸었죠. 자, 정부 대책 반응 저조. 자, 공공재개발 누가 합니까? 동네 가보세요. 할 사람들이 있나? 안 합니다. 자, 공고기간 정비계에서 착공까지 10년 소요돼요. 재건축 재개발 사업성이 없어 추진력 상실하고 있고, 그나마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지금 서울시 규제로 해서 중단됐습니다. 출구 전략으로 700에서 400개 취소했고요. 구역 취소도 지금 도정법 20조와 21조가 시조례가 있는 한은 계속 해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고시도 지금 잠실, 여의도, 반포 다 해놓고 잠자고 있는 사실 아시죠? 이래서 내년에도 장기화됩니다. 부시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의원님 재건축 재개발이 저조하고 공급이 줄어드는 걸로 좀 말씀하시는데요. 내년에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향후 3년간 통계를 보면은 과거 이제 한 10년 동안에 한 6만 9천 호씩 연간 공급했습니다. 근데 향후 3년간 7만 2천 호니까 줄어드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도 지금 구역에서 정상 추진 중인 게 507개소입니다. 그래서 최근의 통계 한 지난 8년간을 쭉 보면 관리 처분되거나 착공 준공되는 것이 특별히 줄어들지도 않고 안정적이거나 또는 증가하는 추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그렇지 않습니다. 자, 부시장님 알았습니다. 일단은 부동산 문제 해법을 정부나 서울시나 이제는 알았어요. 공급 확대라고 그렇게 기가 떨어져서 얘기했는데 이제서 알았어. 그런데 처방의 문제가 또 있어. 자, 서울시가 임대주택 40만 호, 정부가 26만 호 장기 계획을 했으나 3년 계획을 제가 봤더니 실적이 반쪽이야. 그리고 공공재건축이나 소규모 재생, 주민 반대와 갑질 규제에 거의 중단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동네 현실입니다. 부시장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부시장님, 지금까지 내려온 정부와 시의 규제 제특의 큰 틀을 제가 한번 보니까 공공고일 맞죠? 재개발 재건축, 종상향 밀도 증가하겠다 그랬죠. 소규모 재생하겠다 그랬죠. 신규 택지, 어디 시민 동의 하나 없이 어떻게 합니까? 정말 문제가 있어서 정말 이게 다 강 건너 등불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후정비는 규제 조금만 풀어요. 개발이 간수라든지 조금만 풀어서 민간한테 맡기세요. 그 다음에 도시 공간이 변한 것들이 많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다 변했어요. 지역 좀 과감하게 푸세요. 소규모 재생 좋은 먹잇감인데 규제보다는 공급에다 좀 치중을 하세요. 그리고 신규 택지는 수도 없이 제가 얘기했지만은 집질 땅이 아닙니다. 여기는요, 우리 후손들이 먹고 살아야 되고 우리의 장래가 필요한 땅입니다. 부시장님, 제가 만약에 부시장이라면요, 의원님, 이제 새 시장이 옵니다. 주민이 예면하는 이 정부 계획은 취소시키고 대혁신을 통한 서울시만의 공급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뀌어서 새 시장님이 오실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은데 부시장님,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공급 확대가 중요하다고 저희도 보고 있고요, 시가. 그런데 지금 수요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유동성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또 가수요도 있습니다. 투기 수요 억제, 또 개발 이익 환수 이런 것들이 사전에 전제된 상태에서 공급 확대도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요, 예산 한 푼 안 들이고 사실 박수 가져가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5만 6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처방을 수없이 얘기했는데 왜 이렇게 우리의 미래도 망치고 헛발질들만 하고 있는지 정말 궁금해서, 정말 답답해서 또 이렇게 나섰습니다. 자, 부시장님, 좋은 얘기도요, 한두 번 하면 싫은 법인데 저도 다 합니다. 저 이 자리에 쓰고 싶은 생각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박원순 시장님 가시고 저는 이 자리에 쓰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마는 돌아가는 것들이 너무 쉽게, 그래서 사실 눈물을 머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래도 제가 얘기했던 신규 택지 이대로 덮어놓을 수 없습니다. 민선 7기 추가 8만 호, 정부 5.6과 8.4 대책 통해서 서울시가 찾아낸 74개소 7만 5천 세대를 하나하나 제가 봤더니요, 유수지나 차고지, 그린벨트나 문화유산, 그리고 DMC나 마이스 같은 정말 미래 첨단 부지 중단하라고 계속 제가 얘기했던 거 부시장님 잘 아시죠? 아시죠? 네네, 알고 네, 있습니다. 잘 아시죠? 보세요. 네. 추가 8만 호, 2만 7천 세대, 5.6 대책, 보세요. 전부. 그래서 겨우 74개소인데요. 마곡, 수색, 주민 부글부글, 마포도 마찬가지, 서울우리원 동부사업소도 서울시의원 이채영주, 이석주 당에 관계없습니다. 기존 개발 반대. 이렇게 지금 수도 없이 부르짖고 있는데도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겨보세요. 이렇게 어엿하게 동해기술공사 뭐 하는 데입니까 이게? 이런 사람들한테 서울의료원 동부사업소 중량물센터 전부 용역을요? 이렇게 돈 쓸 데가 없습니까? 서울시가 이렇게 돈 쓸 데 없냐고요? 미안합니다. 제 목소리를 키우려고 안 했는데 답답해서 이렇습니다. 자, 이제 멈추세요. 그리고 저 밖에 있는 주민들의 원성을 드려야 합니다. 이런 것들 개발하면은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물론 내가 먼저 죽어버리면은 조용하겠지만은 우리만 잘 살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미래도 생각해야 될 거 아닙니까? 미래도. 임대주택만 짓고 주택만 지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수만 명이 정말 반대 청원도 수없이 냈는데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우리 부시장님 한번, 담당 부시장님이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의원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안정화라는 데 대해서는 완전히 동의하고요. 그리고 그 방식에 대해서도 기존 재개발과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부분이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최소하세요. 그래서 이제 공공 임대주택 제가 위주로 드리면은 그리고 공급하고 부시장님 있습니다. 답변 100% 제가 만족합니다. 자, 이런 중요한 미래 부지는 중단하시고요. 어떤 언론이나 어떤 분들은 나보고 전화가 와요. 왜 이석주 의원 당신은 임대 못 짓게 하냐? 당신은 강남 사니까 임대 안 지어도 되느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억측이고요. 저는 항상 더 많이 짓자고 했잖아요. 여기 계신 우리 언론 관계자 여러분, 저는 더 짓자는 사람입니다. 엊그제 어떤 분이 전화 와서 당신은 강남 사니까 임대 짓지 말자고 평 가르지 마세요.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장 서울의료원이나요 인접세택 주변에 새 아파트 질 땅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정 때 공급 대안까지 만들어서 생생하게 냈는데 왜 그들 떠보지 않습니까? 저 돌려보세요. 자, 보세요. 지금 하나의 단지입니다. 하나의 단지 양쪽에다가 준주거 지역으로만 바꿔줘도 이 양쪽에 타워를 쳐도 음마입니다. 솔직히 내가 얘기할게요. 해도 서울시 계획은 2,000세대인데 2,200세대인데 약 22,500세대가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 삼성동 전용주거지역 조금만 풀어주고 세대만 한 계급만 한 단계만 올려줘도 여기에 9,000세대가 나옵니다. 다 슬럼화돼 있어요. 여러분 강남이라고 다 잘 사는 거 아니야. 테란노 건물만 몇 개 번쩍번쩍하지 안에는 다 썩어. 이 안에 들어가 보세요. 이런 데를 이용하라고 그랬지. 어떻게 국제 업무 GBC가 있고 사실 아이파크가 있는 이 땅에 그렇게 눈들이 썩었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하라고 했잖아요. 좀 국민의 목소리를 좀 들 줄 알아야 돼요. 자, 이제 부시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네, 비슷한 말씀 드리는 건데요. 답변. 그런 고민 속에서 지금 나온 것이 이제 공공 재건축입니다. 이제 고민을 하면서
개발 이익도 환수하면서 동시에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으로 이제 정부도 설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지들을 이제 발굴하고 있는 그 와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택이나 다른 부지들 말씀하셨는데 서울의료원 이런 부지들은 뭐 저희들이 이제 주택 공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제 도시 기능 유지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당초의 목적도 달성하면서 이제 주택 공급도 병행해서 하는 쪽으로 계획을 수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 틀렸어요. 시장님 바뀌시거든요. 계획 다시 쓰세요. 실행하세요. 이제 그런 시장님 안 오실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까지요 시대 정신, 시대 흐름 다 접어버린 분들이라고 나는 그렇게 봅니다. 나 혼자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는 주택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그리고 주민들 해결 못해요. 지금 개발된 지가 벌써 40년, 50년 됐는데 오늘 밖에 오신 분들 보셨죠? 그분들 가는 거 사는 거 한번 사시 한번 보세요. 어떻게 사시나. 강북의 재개발보다 더해요. 부장님 지금요 주택 공급 확대 사례 몇 가지만 제가 간단히 들어볼게요. 지금 여기에는 44년에 한이 맺힌 강남구 대치동 달동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달동네입니다. 오셔서 지금 방청을 하고 계시는데 방청도 못하게 해서 지금 밖에 계단에 걸터 앉고 계셔. 그 지역의 대표인 이석주 참 대단히 힘없는 사람이고 저런 대표는 필요 없습니다. 자, 지난 회기 때요 이 장소에서 청원서도 가결됐었죠. 지금 저 위에 우리 노구의 한학자 이원희 어르신이 계시는데 내가 쓴 글을 안 가져왔나? 여기 쓴 글을 가져왔나? 지금 50에 이민으셔 지금 90이 되셨습니다. 자, 추운데 잠깐 이원희 어르신 잠깐 나오실래요? 잠깐 서보실래요? 잠깐 서세요. 이원희 어르신, 잠깐 지금 90이라 거동이 좀 귀가 잘 안 들립니다. 어르신 잠깐만 일어서세요. 자, 부시장님, 시장님도 인사하셨습니다. 간단히 네. 눈인사라도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좀 앉으시고요. 이 어르신이 저한테 지난 선거 끝난 날 저한테 이 글을 써오셔가지고 나 손을 잡으면서 이석주 의원 우리 동네 40년 먹은 한을 풀어줘. 재개발 저 전용 주거지역 좀 해줘. 이거 보세요. 만덕군십이라 만 가지 덕이 너에게 비칠 것이니 너는 우리 주민의 대표로서 이 지역의 한을 풀어다오 이겁니다. 지금 저 어르신이 90이세요. 90. 그리고 보세요. 자, 우리 전용지역 얘기합니다. 지금 서울시한테요 구가 13번을 좀 풀어달라. 언제부터? 40년 전부터. 그리고 서울시나 구는 용역만 일이 해댔습니다. 용역만 시민 혈세 가지고 저기 보세요. 전부 고층 아파트 현장이죠. 전부 고층 아파트죠. 골프장 있죠. 학교 있죠. 이 속에 들어있는 재개발 같은 전용 주거지역 여러분 전용 주거지역 보셨습니까? 이게 시대 정신이고 이게 시대 흐름이냐고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봅시다. 제가 그래서 답답해서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전용 주거지역이 과연 어디냐? 성북동의 일대 멋있죠. 종로구 병창동, 용산구 한남동, 서대문구 연희동, 서초구 서초동 일대. 강남구 경기도 경기여고 주변은 여건 양호합니다만은 삼성공다 대치동 일대는 가소필지로 환경이 정말 지옥입니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그린벨트나 지락 지역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양호해요. 양호해. 13번씩 좀 해주십시오. 저 어르신 50회 시작해서 지금 90이야. 솔직히 죄송한데 가시면서 돌아가실지도 모릅니다. 생전에 한을 좀 풀어주십시오. 너무 답답해서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부시장님 한 말씀 하시죠. 네, 의원님 뭐 수차례 계속해서 용역만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용역만. 이러다가 저 어르신 1000년 사십니까? 1000년? 의원 여러분 1000년 사시겠어요? 이게 서울시 도시 행정입니다.
그걸 또 말씀하세요. 네, 죄송하지만 용역하면서 구청의 의견과 주민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으로 저희가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들이요 공공기여도 충분히 하겠다 그랬어요. 공공기여도. 그리고 전용주거에서 욕심 부리지 않고 실층 가로주택 정비사업에서 지금 우리 서울시가 정부가 바라는 주택 보급 하시겠다고 했어요. 주변에는 뺑뺑 둘러서 고층 아파트 지금 짓고 있어요. 이런데 이번에 지구단위계 좀 해보자고 구청에서 용역을 그것도 1억 5천씩 들여서 해서 서울시에 올렸더니만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입니까? 이 어르신들 안 돼. 현황주거지역 보존해야 돼. 이게 서울시입니다. 이게 서울시라고요. 정말 직무유기입니다. 다시 좀 봐주세요. 내일이 두렵다. 세상이 왜 이래? 사랑은 또 왜 이래? 뭐 되는 게 없어. 고대 철학자 테스형을 통곡하며 부르던 여러분, 모 가수 아시죠? 저는 그분의 심정하고 지금 똑같은 심정으로 시정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러냐고. 예? 되는 게 없죠. 부시장님, 시민 생사가 달려 있습니다. 꼭 좀 부시장님이 직접이라도 좀 나가 보시고 이 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저 어르신 천년 사시도록 계속 기다리시라고 하시겠습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부시장님, 이 도시관리과나 도시계획과 저도 수없이 가봅니다만은 그 과장님 됐습니다. 조용히 좀 하세요. 그 과장님이나 그 직원들 아무 죄 없습니다. 고생시키지 말고요. 시장단에서 정책으로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심의만 하는 그런 외부 위원들이 있다면은 서울시장님, 권한 대행님이시 서정엽 대행님이 정리 좀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 우리 예산 들이면서 할 필요 없습니다. 현장도 나가보지도 않고 이런 한 맺힌 지역 그대로 두고 시대 정신, 시대 흐름 다 망가간 채 이런 고리타분한 행정을 심의위원들 다 자르세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또 한 사례 들어볼까요? 강남구 일원동에 한 40년 된 삼성아파트 재건축이 있는데요. 법을 어기면서 5층이니까 현재가 5층이니까 주변을 봐서 도시계획공동위원회가 7층만 지라고 고집을 한답니다.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려요. 내 돈 들여서 도시계획 조례상에 보면은 12층까지는 지을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주변이 봐서. 그러면 80세대가 더 지어진다네. 그런데도 굳이 옛날에 전용 주거지역이었던 것이 서울시가 종세분화하면서 주거지역으로 했다. 2종으로까지 내려놓은 지역이야. 주민이 문제가 있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부시장님. 주민이 문제가 있어요. 서울시 멋대로 전용 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거기서 2종으로 너희들 가만히 있어 이 자식들아. 힘도 없는 것들이 우리가 해. 이런 식 아닙니까? 부시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원동 삼성아파트. 네, 의원님 말씀하신 지역은 제가 처음 들었어요. 처음 오늘 들으셨어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조사해 보세요. 자, 이런 엉터리 갑질 규제 부동산 대책 100번 세워봐야 뭐합니까? 뭐만 빼고 다 바꾸세요. 부시장님. 또 현재 최고의 그 새 아파트 공급처인 가로주택 정비사업 들어보셨죠? 가로주택 정비사업. 네네. 근데 그것도 2종 주거지역 7층에서 층수 문제로 부처 간의 이견이 지금 생겼어.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의원님들도 조사해보면 알지만 각 동네라든지 다 그 조사해보면 지금 40건 50건이 지금 쌓여 있는데도 안 해주니까 지금 난리야.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냐면은 저도 지난번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있을 때 사실 이 주택국 재생부문죠. 여기서 주택 공급해야 되니까 의원님들 사실 2종이지만은 15층까지 짓도록 합시다.
왜냐하면 밀도 높여줘봐야 청수는 안 높이면 허당입니다. 맞아요. 맞아. 200에서 250 올려줬어요. 계획이 나옵니까? 7층 가지고 안 나와요. 그래서 15층까지 그러면 임대부터 지면 짓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놨는데 이제 와가지고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몇 분들한테 왜 안 되냐 물어봤더니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는 기부 체납 안 하면 안 해준다. 기부 체납 안 하면. 그러면 조그마한 땅에서 기부 체납하고 용적률 맞춰서 일조권 맞춰서 대진의 공지 맞춰서 어떻게 집 짓습니까? 그래서 야 우리 주택 공급 좀 하자. 지금 난리다. 이 청년들이 장가도 못 가고 이 난리인데 집 좀 지어야 될 거 아니냐 해서 만들었는데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렇게 간다 이 말입니다. 시민들 나무에 올려놓고 내가 그래서 몇 군데 전화 왔길래 나도 이제 건축 쪽에 이제 좀 아니까 주변에 많은 분들 야 이종에서 이제 15층 지을 수 있으니까 밀도계 잘 된 게 해봐 이렇게 해놨는데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부시장님 좀 해주셔야 되잖아요. 네, 의원님 안 해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시의회에서 조례를 통과해 주셨는데요. 이종 7층 지역에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5층 이하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럼 심의를 하려면 7층에서 15층 심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관계부서에서 TF를 해서 지금 완화 기준을 마련 중에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해서 심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도시계획조례 28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여기서 제가 다른 것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이 체납이라는 이 체자를 한번 보세요. 체자. 처입니까? 차입니까? 우리 의원 여러분. 차이죠. 차이죠. 차이. 체이는요 등기 이전 해야 됩니다. 차이는요 차이는 쓰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도로나 공원 같은 거 넓혀서 동네에서 좀 같이 쓰려면 체납으로 저는 확대 해석해 주라. 부시장님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이거 보세요. 사업계획 부지 일부를 공유로 체납하는 경우는 평균 13층 이하로 할 수, 평균이니까 15층까지도 가능하겠죠. 도시계획조례도 맞고 또 빈집조례 제가 지난번에 이혼했을 때 우리 정재영 의원이랑 여기 다 계시네. 같이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거 만들 때 얘기했잖아. 그 걱정도 했어요 우리가. 왜 봐봐 임대주택 일부 지으면 종합시민도 15층까지 이하 가능하다. 두 조례가 맞는데 왜? 그래서 나 시민들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오죽하면은 정책에 따르지 않는 시민들 필요 없죠. 우리 돈 들이고 용역 주는데 돈 주는데. 진짜 공급 확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부시장님 한 말씀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 가주택 정비 사업은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시정진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 우리 저쪽 장이동이라 비라서 저 성북동 이쪽에 뭐 동천동 전 시민들이 이거를 한번 그래도 조그마한 재건축이니까 한번 해보자고 지금 귀를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또 여기 우리 강남에도 이제 그런 데가 있고요. 사실 내가 2만 세대를 잡았는데요. 제가 어떤 부시장님, 시장님 오셔도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다 해서 무조건 풀어달라는 거 아닙니다. 예? 더 봐서 주변에 아파트만 좀 풀어주고 주변에만 좀 층수 조정해주고 그리고 차이납이 아니고 체납으로 좀 해석해주고 부시장님 한 말씀 하셔야죠. 이 부분 중요해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의원님 자료에 있는 것처럼 서울시 통합심의로 관리한다고 지금 저층주거지 피해 방지를 위해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의 기준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준 빨리 만드세요. 이제 숨이 답답한데 이거 자꾸만 열고 하랍니다. 다음은 이제 광화문 재구조화에 대해서 좀 물으려고 그러는데 어차피 우리 부시장님 가릴 필요도 없겠네. 부시장님 다른 언론이나 이쪽에서 엄청 터지던데 우리 이 부시장님이 좀 답변 좀 해주세요. 네. 말 많던 사업이 작년 말에 제가 시정 질문할 때 고 박 시장께서는 무기한 연기했다. 그 사유는 국민 소통 부족 그리고 관계부처와의 협조가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들으셨죠, 의원님들? 민족의 얼굴 바꾸는 대역 사업을 국민 소통, 교통 대란, 공공성 부족 같은 이런 숱한 문제를
그대로 있는데 왜 시작을 했는가 궁금하시죠? 당초 계획했던 주요 핵심들이 다 취소됐어요. 그러면은 함대 선장도 안 계시고 이런데 험한 바다로 왜 그 함대를 끌고 나가시는지 이 부시장님이 한번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그 의원님 이야기하시는 건 사실이 아니고요. 이제 박 시장님이 작년 9월이었죠. 이제 다 내려놓는다는 게 아니라 사업 시기에 연연하지 않고 시민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한 것이 이제 작년 9월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금년 2월에 저희가 그 소통 결과를 발표하면서 지금 이제 9월 달에 발표한 기본적인 방향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 이제 흔들림 없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리고 시장님도 말씀하셨고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해서 2월 달에 이미 기본과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부시장님, 시장님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제가 복도에서 만났는데도 그건 물론 돌아가신 분하고 내가 지금 할 수 없지만은 제가 저 앞에 복도에서 부시장님하고 얘기할 때 나한테 연기한다고 또 개인적으로 또 말씀하셨어요. 자 돌아가셨으니까 뭐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저한테 분명히 얘기했어요. 저는 제 저기를 명예를 걸고 얘기합니다. 자 부시장님, 공사하면 예가는 좋아 보이겠죠. 그래도 도로가 강장될 거 아닙니까? 도로에다 나무 좀 심고 광장 넓히는 거 외에 더욱이요 중심을 잃었어요. 편측광장이요. 이런 볼충없는 졸작, 국민들이 반대 속에서 왜 그렇게 못해서 안달이신가. 그리고 10년 전에 800억 들여서 오 시장이 해가지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중앙에 그 은행나무 뱉다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라도 해서 광장 잘 써먹고 있는데 지금은 또 세종문화회관 쪽 도로를 없애고 광장을 14선 차로를 7차선으로 반쪽 만들겠다는데 교통, 여기 서울시 교통본부 계시잖아요. 교통량 계속 늘어나는데 어딘가는 또 교통지역 되겠죠. 그리고 대규모 지하통로나 GTX 역사, 율곡로 사직로, 청와대 집무실, 월대, 의정부 모든 이런 사업들이 취소됐고요. 그리고 사업 규모도 69,300에서 43,600으로 반쪽이 됐는데도 예산은 처음에 했던 대로 약 800억이 들어가. 부시장님 이런 거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줄기차게 끌고 가려고 하십니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갑자기 추진하는 건 아니고 의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 4년 동안 한 400회 이상 논의를 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도 했고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의사결정이 완료된 것을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나무 좀 심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광장 구조 변경하고 그런 부분이 전혀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오 시장님 때 했던 그 광장은 뭐 갑자기 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었지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녹색교통진흥지역이라고 지금 보시면 아실 겁니다. 서울역에서 쭉 오고 도심 내에 하는 그런 어떤 보행의 어떤 종합적인 대책 속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 역사도심 기본계획 속에서 이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 단지 그만합시다. 왜냐면요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성형수술을 해도 엄마가 준 얼굴은 그 얼굴입니다. 언제 죽을 때는 똑같아요. 그런데 작년에도 분명히 교통이나 이런 소통 문제로 그 언론 보도에도 금년 5월까지도 보류한다고 했었어요. 그랬다면은 제가 그때 작년에 이거는 역사의 얼굴이니까 국민한테 물어보자 10,000명한테 이랬는데 그 얘기하고 나서 곧바로 한 1,000명한테 70% 받았다 이렇게 내놓고 국민소통 다 했다. 이거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거는 변명입니다. 변명. 또한 설명회 할 때요 본의원 이석주라는 사람 꼭 부른다고 하더니 저는 전화 한 통화도 제 전화 끊은 적이 없어요. 저는 계속 전화 받는데도 전화 한 통화도 없고 그래 또 주접스럽게 내가 언제 하고 물어보기도 싫고 해서 놔뒀는데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반담회를 100회 했다는데 솔직히 올해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리고 시장님도 7월 초에 돌아가셨어. 그런데 몇 명이 앉아서 도무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광화문은 말입니다. 민족의 얼굴입니다. 반만년의 역사의 현장이에요. 전 국민을 상대로 해서 설문 다시 하세요.
그리고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되면 전문가 시민단체 모시고요. 설명회도 다시 하고 공사를 착공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실 또 겨울이에요. 겨울. 혹한의 겨울인데 지금 이 민간인들은요 11월만 되면 땅 못 팝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무슨 끝발로 동절기 공사 또 한다고 저러는데 해도 되는 겁니까? 자, 부시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네, 의원님 역사의 얼굴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역사의 얼굴이니까 저희가 4년 동안 이루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코로나로 지금 굉장히 설명회나 이런 게 어렵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다 찾아다니면서 주민들한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셨을 건데 삼청동 같은 데 가면 지금 그 사업 환영한다고 지금 플랜카드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고요. 교통 문제 이야기하셨는데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만 판단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찰청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교통 규제 심의, 안전 심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그걸 검토를 해서 현재 수준의 통행 수준이 확보되는 것으로, 그리고 당초에 지금 율곡로 우회 때문에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안 건드립니다. 지금 당분간은. 그렇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론 틀리고 문제 없는 게 아니에요. 문제 없는 거 좀 보세요. 자, 처음에 당초 계획은 나는 그런 대로 봐줄만 했어요. 뭔가 역사광장, 뭐 월대에서 뭔가 이게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구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보세요. 뻗치건 도로, 한쪽으로 치우친 도로. 이게 도저히 누작품입니까 이게? 이게 무슨 이런 게 있냐고요. 그리고 이거 보세요. 쭉 도로. 그런 대로 돌아가서 세종대왕과 이순신 장군이 광화문과의 축을 이루고 뭔가 이게 조화가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게? 이게 800억 들은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각종 언론사들 막 이렇게 떠들고 난리잖아요. 최근에 그 경실련하고 그 9개 시민단체하고 주요 언론 매체들이 이런 내용으로 구조화를 문제를 삼고 있어요 지금. 보세요. 중단하라. 중단해라. 차라리 내버려 둬라. 성형수술 하지 마라. 이 최근입니다. 최근 엊그제 10월 18일 오늘도 신문에 크게 나왔던 오늘도 지금 난립니다. 여기저기서 감사원에 고발받겠다던.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그러세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답답해요. 자, 이제 부시장님. 네네. 잠깐 말씀드릴까요? 잠깐 얘기하세요. 네네. 성형 수술이라고 아까 그림에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광화문 광장만 보고 하시는 이야기 같은데. 중단 않고 계속 하시겠다. 계속 해야죠. 당연히 들어가세요. 하고요. 네. 들어가세요. 더 이상 얘기 들을 필요 없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도 국가도요. 국민과 시민이 있게 존재한다. 그래서 준엄한 대의민주주의의 산실인 우리 시의회는 집행부의 오판을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관리들의 실책을 직시하고도 방관 침묵만 하는 것은 책임의 비겁한 위선입니다. 천하의 시민 열세가 불편하게 치우친 졸작의 역사에 묻히고 자유와 정의 그리고 도시혁신마저 허공에 날릴 위기라서 어떻게든 부동산 대란 진정과 혈세의 누수를 막아보려고 정말 쓰기 싫은 이 자리에 또 섰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기아들은 정도 600년 역사와 국민 앞에 책임 서약을 분명히 해야 될 준우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진행만 하는 것이 다는 아닙니다. 행정 규제에 멍든 주택 공급 대책과 확대와 효과 없는 재구조 중단, 오판 정책을 다시 선회해 주기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통 5회, 한숨 15회를 하셨습니다. 참 얼마나 한이 맺힌 시정질문인지 감이 오고요. 이석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